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우리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기본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총 4문제가 나왔죠.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셀 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왔고, 4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에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이 제목은 이제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할 거는 지금 요만큼이죠. 요만큼인데,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를 쭉쭉쭉 봤을 때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영어 이제 입력할 때 대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먼저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영어가 대문자니까 우리가 키보드 상태를 이제 대문자로 바꿔놓고 우리가 이제 쭉쭉쭉 입력해주고, 그리고 3번호도 어차피 전부 다 대문자니까 아예 처음부터 대문자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호까지 다 입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속 부서 입력하고 직위 입력하고 이름하고 입사일자 요거 이제 입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로 왔을 때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원번호 마지막 데이터까지 딱 입력을 해 놓고, 그리고 키보드 상태를 바로 소문자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입사일이 됐든 자택 전화가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하이픈도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아이디 입력할 때도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하이픈들은 우리가 직접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사원번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이 데이터 이제 입력하는 거는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봤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셀 서식을 변경해라. 그거죠.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B의 4번부터 B의 5번이요. B의 4, 5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C의 4, 5번이요. C의 4, 5번이다. 그럼 전화번호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의 4, 5번이요. D의 4, 5번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E의 4번부터 I의 4번, E의 4번부터 I의 4번이다. 그럼 지금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이제 네 개 영역에 대해서는 병합하고 이제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하래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영역 지정해주고, 세 번째 영역 지정하고, 네 번째 영역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여러 칸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한 칸으로 전부 다 이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을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4번부터 I의 5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우리 B의 4번이다. 그럼 B의 4번이 지금 이 대리점이 들어있는 이 영역부터 I의 5번이다. 그럼 지금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셀 스타일을 강주색 1번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자세히를 눌러서 우리가 강주색 1번 그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당 범위를 싹 다 지정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스타일에서 우리 셀 스타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주색 1번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강주색 1번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셀 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이렇게 좀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I의 6번에서 I의 1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I의 6번부터 시작해서 I의 13번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셀의 이름을 평가로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 정의해라. 그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i의 6번부터 i의 1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이름 정의할 때는 수식 입력줄 앞에 이곳이 우리 이름 상자죠. 이 이름 상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해당 이름 평가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름 상자 찍어주고 지금처럼 평가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름 정의할 때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름을 쓰고 나서 엔터를 꼭 눌러야 돼요. 엔터 누르는 거 요거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엔터를 딱 눌러야 이름 정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름 정의가 정상적으로 됐나 안 됐나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셀 포인터를 이제 다른 곳에 갖다 놨다가 그리고 다시 해당 영역, 이 영역을 범위를 지정해 보는 겁니다. 이 영역을 싹 이제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지금처럼 평가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 상자에 이름이 내가 정의한 그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곳을 봤더니 오타가 있다. 내가 이름 정의를 잘못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수식이라는 요 메뉴요. 수식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해서 이름 관리자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우리가 방금 이름 정의한 게 떠요. 뜨면 이거를 이제 편집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이렇게 이제 수정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i의 5번 셀에 그랬습니다. i의 5번 셀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셀은 문자열 평가라고 한글로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이제 변환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i의 5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커서가 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평가, 가라는 글자 그 뒤에서 한자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평가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한자가 떴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 그림과 똑같은 거 마지막 요 한자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이렇게 이제 한자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H의 10번 셀에 그랬습니다. 우리 H의 10번 셀이다. 그러면 H의 10번 셀이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죠. 자, 이 셀에다가 최대 판매 실적이라는 그 메모를 삽입을 하래요. 메모를 삽입한 다음에 항상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이라는 그 탭에서 자동 크기라는 거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하는 셀 H의 10번 셀을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단축키 Shift하고 F2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메모가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해당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메모 삽입 요거 이제 선택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메모 삽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를 먼저 싹 다 이제 지워요. 지우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최대 판매 실적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이런 거 이제 글씨 같은 거 입력할 때 띄어쓰기 같은 거 잘 보고 정확하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우스를 다른 곳에 찍어버리면 이제 메모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메모를 삽입한 다음에 항상 표시되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 셀을 먼저 찍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우스를 어디다 갖다 놓든 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메모가 항상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모 서식에서 맞춤이라는 그 탭에 자동 크기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처럼 커서가 이 안에서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메모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글꼴이라는 이 탭 하나만 떠요. 해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해서 이 메모에 테두리 있죠.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이제 커서가 더 이상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서식으로 들어오면 지금처럼 여러 개 탭들이 이렇게 이제 위쪽에 나타난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맞춤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자동 크기라고 있죠. 요 자동 크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체크 표시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가 입력한 글자 크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메모의 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메모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처럼 이곳에 평가라는 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가려서 안 보이죠. 평가가 안 보이니까 요 메모 집어넣은 거는 오른쪽으로 살짝 이제 빼주면 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으로 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문제상에서 이제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만 다 보이게 그냥 한쪽으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HA 6에서 HA 13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HA 6부터 HA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실적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래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100만의 배수와 숫자 뒤에다가 이제 100만원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에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200만 원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지금처럼 100만의 배수를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숫자에서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이렇게 이제 절삭을 시키라는 거예요. 절삭을 시키고 12로 만든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100만 원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싹 다 범위를 지정해 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대화 상대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표시 형식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범주 중에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지표준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지워주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서식 코드, 숫자 서식 코드를 이제 하나 0하고 이렇게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쉼표를 하나 찍어버리면 이제 1000단위가 이제 절삭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쉼표를 하나 더 찍으면 동그라미 6개가 이렇게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100만의 배수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다가 이제 100만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뒤에다가 100만 원 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용한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숫자 서식 코드를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쉼표를 이제 2개를 찍어줬죠. 쉼표를 이제 하나씩 찍을 때마다 뒤에서 1000단위가 이렇게 이제 절삭이 된다고요. 그래서 쉼표를 2번 찍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동그라미 6개가 이렇게 이제 절삭이 되고 지금처럼 이 표시 얘처럼 이렇게 10이라고 이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100만 원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그대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B의 4번부터 I의 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B의 4번이다 그러면 이 대리점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있는 이 영역부터 시작해서 I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다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걸 이제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I의 1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지정해야 되니까 홈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 도구 모음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든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테두리에 들어간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거 다시 한 번 더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셀 서식을 우리가 싹 다 이제 설정을 해 줬습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에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요금 비교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이제 B의 5번부터 H의 12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B의 5번이다 그러면 기준번호 1번부터 시작해서 H의 12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데이터 영역에서 국가가 있대요. 국가가 지금 우리 C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국가가 드라는 글자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지금 드로 끝나는 게 여기 네덜란드 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도 있고 아일랜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가 있죠. 이 4개 데이터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밑줄을 이중실선으로 긁고 스타일은 굵게 그렇게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국가라는 곳에서 드라는 글자로 끝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그러면 우리가 국가라는 거 이거 가지고 있는 이 글자들 중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와요. 꺼내온 다음에 그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드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을 지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식을 지정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고 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는데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조건을 작성할 때 셀 주소가 됐든 셀 영역이 됐든 우리가 이제 지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A의 1번 셀이라고 내가 만약에 찍었다. 그랬을 때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열 머리글에만 달러 표시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열 전체에다가 우리가 이제 서식을 지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행번호 앞에만 우리가 달러 표시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행 전체에 대해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열 머리글 그 앞에만 달러 표시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B의 5번부터 시작해서 H의 12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들어가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 규칙을 이제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면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 윗부분에 보면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이 규칙 유형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수식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만 작성해 주면 되겠죠. 조건식이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write를 써서 국가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찍어주고 그리고 F4번 두 번 땅 눌러서 지금처럼 셀 주소 쓴 거에다가 열 머리글에만 달러 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게 만들어주고 이 C의 5번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write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국가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한 글자 오른쪽 끝에 있는 그 한 글자를 전부 다 꺼내올 거예요. 그 꺼내온 게 드랑 똑같아? 드라는 글자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식 쓸 거 다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식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식이라는 이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거기서 이제 밑줄 집어넣을 때 여기서 해주면 되고 글꼴 스타일은 지금 여기서 이제 굵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다. 그리고 밑줄을 땅 하고 찍어서 문제에서 이제 이중실선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이중실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줄은 이중실선이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드라는 글자로 끝나는 그 행 전체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와라. 그거 꺼내온 게 드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4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 4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월말 상여금 지급 내역서라는 이 표에서 근무 연수가 있대요. 우리의 근무 연수가 지금 이곳에 F열에 쭉쭉쭉 들어 있죠. 이 근무 연수가 7년 이상이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상여 비율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상여 비율이 지금 H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상여 비율이 7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근무 연수에도 상여 비율에도 전부 다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면서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된다는 그 얘기요. 해서 지금 AND 조건으로 우리 두 개의 조건이 나온 거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고급 필터 조건은 H의 16번에서 J의 18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고급 필터 결과를 볼 때는 지금 이 모든 데이터, 모든 열에 대해서 다 보지 말고 사원명이다, 관리부서다, 직이다, 우리 기본급이다, 수당이다, 지급액이다 해서 이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이제 표시해서 결과값으로 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결과값의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B의 21번에서 시작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일단 우리가 조건을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조건은 H의 16번에서 J의 18번 그 영역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하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조건부터 쓰자고요. 우리가 조건을 쓸 때 그때 이제 근무 연수에 대해서 조건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상여 비율에 대해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목들을 쓸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목에 우리 띄어쓰기 같은 게 있나 없나 잘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고 그때 이제 근무 연수가 7년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크거나 같다 7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상여 비율이 7%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미만 그랬으니까 작다라고 이렇게 표시해주고 7%하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두 가지 조건 사이에 보면 이면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AND 조건이에요. 그래서 7 이상이야, 7% 미만이야. 그 조건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우화 조건이 나왔다면 우리가 7% 미만이야 이거를 그 밑에 칸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결과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동일한 시트 B의 21번 셀부터 시작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값을 쭉쭉쭉 이제 표시를 할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을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 데이터들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제목을 우리가 미리 써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사원명이라고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관리부서라고 제목 써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직이라고 쓰고 오른쪽 기본급 오른쪽 수당이라고 쓰고 오른쪽 그리고 지급액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런 제목들도 이제 입력을 할 때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런 제목들에 우리 띄어쓰기 같은 게 있나 없나 잘 보고 똑같이 이제 글씨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실행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하나 해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고급이라고 있죠. 요 고급 이제 클릭을 해주고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B의 21번 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할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목록 범위가 맞나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이제 조건 지정한 거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우리가 이제 제목을 미리 써놨죠. 요 범위 싹 다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요만큼이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작업에 있는 이 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네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